이제 시작이야. 와우, 좋다. 와, 오늘 무슨. 아이고. 좀 더 와. 오케이. 너 좀 똑바로 앉아. 셋 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 이봐. 자, 2편. 지금 되는 거예요? 슬레이트. 아이고야. 다시 뭐. 오케이.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되어 있는 거죠. 마이크 돼 있지. 오케이. 우리 2편 제목이 뭐라고? 비정상회담. 아니 다시 뭔가 좀 제목이 안 다른 나왔잖아. 이름을 만든 것 같아. 아 진짜 만들었어? 만든 게 아니고 유튜브에 답글을 제목을 올렸는데 어쩌다 보험인. 어쩌다 보.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보험을 꿈꾸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온 사람은 없고 그렇지. 항상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내가 보험 시작했는데. 내가 물어본 사람은 보험회사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사람들 나도 되게 보험회사 많거든. 모른 짓으로 왔고 빚이 있다가 그거 갚으려고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자코리아에 뭐 월급을 300, 500이 써있길래 그래서 왔어요 진짜. 야, 이 순간애가 여기 또 있네. 진짜로 준다는 거야 그 돈을. 그래서 뭐 왔지 뭐. 뭐 실적만 하면 안 주진 않잖아. 그래서 뭐 다행히도 그 보험회사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사업할 때 졌던 빚 다 까고 와우. 이렇게 뭐 잘 왔는데 망하고 잘 되고를 반복했는데 무슨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사업을 했었어? 20대 초반에 그 유통업을 좀 잠깐 했습니다. 이 자본 없이 시작하면 네. 몸뚱이 갖고 안 되는 줄. 나는 자본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하나 빵꾸가 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원래 네. 유통업은 20대 때 하면. 유통 망했습니다. 뭐 다단계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이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지금은 오픈마켓, 뭐 G마켓, 뭐 11번가 이런 것들이 막 활발했었는데 그 뭐? 초창기에 나올 때 내가 그걸 좀 했었거든. 그 온라인 유통 이름이 있네. 쇼핑몰. 쇼핑몰에 납품을 했지 내가. 아, 보면 뭐 옷. 아이들과 관련된 상품들이 있어. 뭐 책, 혹시 뭐 디지털 피아노. 찍는 기계라든지 뭐 필러 이런 거 뭐 보톡스 이런 거 납품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와 이거 끝까지 물고 갈 것 같네 이거 필러 보톡스. 궁금하신 분은 파일럿 방송을 참조하세요. 이것도 파일럿이야. 아 이것도 파일럿이야? 이거- 언제부터 일부 시작해 그럼? 오늘 아니야? 일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 판매 거기서 하고 아 참 여기는 지금 장소협찬이 여기 옆에 계신 글로벌 금융 판매 이서우 본부장의 집입니다. 지금 방. 자택이라고 하죠. 자택. 사택이라고. 이쁘게 꾸밀 거예요. 인테리어도 좀 다시 하고 수당 좀 나오면. 방송 수신료. 방송 수신료 좀 나오면. 어쩌다 보험인 어때? 어쩌다 보험인. 뭐 괜찮네. 저는 괜찮아요. 어쩌다 보험인 괜찮나? 어쩌다 보험인. 어쩌다 보험인 괜찮은 건가? 어쩌다 보험인 어감은 괜찮은 것 같아. 어쩌다 보험인 한 달짜리 보험 설계사를 위한 생존 방송 어쩌다 보험인. 어쩌다 보험인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제목 바꾸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목 바꿔? 근데 한 달짜리는 그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 달? 앞부분. 한 달짜리 보험인이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더 롱런할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방송이야. 이 보험이라는 게 결국에 내가 이달에 일을 하면 다음 달을 위한 일을 이달에 하는 거고 이달의 결과는 아니야. 돼, 보통. 정확하게 조금 더 얘기하면 이달에 영업을 하면 다음 달 말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다음 달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아 내가 말하는 건 성취 결과물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막 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12번이야 지금? 회색 분자 편 누구야? 선택해. 일단 잘못했습니다. 선택해 빨리. 아니 싫어요. 그럴 땐 둘 다 하면 되지 뭘 싫어요 하면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되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자 오늘 방송의 컨셉은 지난번에는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정도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커다란 틀에서 시작하는 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우리 그 행복마술사 최진남 본부장은 이제 재무설계에 대한 영업을 해오면서 느낀 점,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큰 틀, 그리고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어떤 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나,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이서호 본부장님은, 윌리엄 이서호 본부장님은 내가 지금껏 노무 컨셉으로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과연 노무 컨셉 영업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람마다 노무 영업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제 뭐 누구는 노무사가 되어야 한다, 누구는 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가 본인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네, 정의를 경력. 정확하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 최진환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그거죠. 재무설계를 해보니 개나 소나 다 재무설계를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건 아닌 거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무엇이더라, 어떻게 고객들과 접근했더니 됐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갖춰야 될 기본기는 무엇이더라, 그리고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다들 열광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 큰 틀, 뭐 이 정도만 한번 잡아보려고. 카페와 블로그. 카페와 블로그? 온라인의 가장 기본은. 블로그, 카페는 나중에 하고 블로그부터. 카페를 몰라서가 아니라 블로그하고 카페가 조금 달라서. 다르고. 음. 좀 더 얘기할 것도 많아. 아니 블로그가 얘기할 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지. 블로그가 더 많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정도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자, 뭐 그거에 앞서서 소개 잠깐 하죠. 뭐 1편 안 본 사람도 있고 이제 2편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1편에서 누가 먼저 소개했지? 먼저 하시죠. 이거 연습도 리허설도 없이 이거 바로 말하니까. 뭐 편집도 없는데 네. 무슨 연습 무슨 리허설은.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뿜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저는 글로벌 금융 판매에서 본부장 위치로 있는 이서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끝이야? 네, 뭐더 해야 되나? 네가 더 해봐 그럼. 안녕하세요. 최진한이라고 합니다. 행복마술사로 이제 보험 설계사 모임 보사모 카페, 뭐 오보야 카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재무설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고 지금은 GA 코리아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보험을 재밌게 즐겁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부야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왔다. 좀 착배라고 내가 그러는 바꿔 거야. 소개하고. 여보세요? 네. 아, 지금 차 나가셔야 돼요? 아, 네. 아, 차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빼드릴게요. 네네. 와 리얼 방송 극치다. 야, 차 좀 제대로 대고 오지 그랬어요. 그니까요. 뭐야 이거 방송하다 안 차가로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저 차 좀 빼고 올게요. 좀 이따,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해. 새로 오네. 차 빼고 와. 바빠지. 아니, 그동안- 추리닝 입은 거 티나잖아, 이거. 아니 꺼놔 다시 시작해. 뭘 다시 시작해? 아 그러면 애매하잖아. 뭘 애매해.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하는 거야. 한참 걸려 한참. 한참 걸려. 아니, 이게 아니라 그냥 끄는 거야. 그래 끄고 시작할 때 다시 하면 되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슬레이트 꺼요. 껐어? 차 빼고 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는 둘이 했으니까 우리 양정 지원 형이 소개하시죠. 둘이 했어? 했지. 했어. 그게 다야? 그거까지 했어. 그게 다는 여기 한 거잖아. 그래 나도 했고. 하는 중간에 차 빼러 가서 김샜어. 일단 형이 해요. 저는 1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은 프라임 에셋에서 잘린 바람에 강제 해촉된 바람에 지금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알지? 프리랜서. 지금 내가 계약하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그 보험 영업을 지금 못 하시죠? 코드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마무리는 잘 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물어보더니 또 물어보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질문을 했으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줘야.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어떻게 대답하기 준비하고 있다. 지금 또 진행하고 인사한 게 있다. 지난번에도 인사했는데 또 2편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승복할 수 없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금융감독원 정도 단계예요. 그 단계가 끝나면 뭐 소송을 뭐 하든지 뭐 해야겠죠. 일단 뭐 그 상태고 이제 그건 그거고 지금 이 방송은 방송이니까 계속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나름 갑질하는 회사 뭐 프라임이 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말 조심해야 돼. 프라임이 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갑질하는 회사들이 혹시나 이제 우리 설계사들에게 또는 사용인들에게 지 멋대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갑질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갑질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려고. 언제?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그럼 만들어져 있어? 내가 있을 때는 계속 갑질해야지 나도. 아니 그러니까 갑질을 하더라도 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보험 설계사들이 강한 부분 최고 을 중에 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슈퍼을이지 슈퍼을.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병신 중에 병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치이고 고객들한테 가서 치이고 고객들한테 잘해준 만큼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우받지 못할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잘하자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인 거고. 그렇지. 그리고 뭐 회사에도 조금 더 당당하자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야 당당하고 내가 잘해야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무설계 컨셉이나 노무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회사는 중요하지 않다. 뭐 그 회사에 뭐 내가 뭐 계속분을 남겼는데 이 회사에 잘릴까봐 빌빌거릴 필요 없이 나 나가도 먹고 살아. 뭐 회사 옮겨서 그 자기 컨셉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단 자신 있을 때. 자신 있어. 자신 있을 때. 어줍지 않게 말고. 보험하는 분들이 좀 더 보험인답고 보험하는 분들이 좀 더 기본적인 역량이 좀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금방 가고 되게 많은 걸 해도 뭔가 이뤄낸 거 없이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 없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고 옆에 좋은 어드바이스나 코치 혹은 뭐 팀장, 지점장을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조언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이건 완전히 그냥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상태에서 하는 사람은 1년, 5년 지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초반에 저 이제 ING에 이제 9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ING 입사해서 시작했을 때 어떤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7시 반까지 출근을 반드시 해야 됐었고 저희 팀 같은 경우 토요일도 무조건 출근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습관을 좀 잡아줬지만 이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사실 거의 혼자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옆에 누군가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뭐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해주는 매니저 지점장이 어딨어 이 바닥에. 있어. 있긴 개코는 간혹 있어. 가다가 있는데 본 적은 없다 나도. 이게 널 위해서야 그러고 자뻑시키고 뭐 이게 야 너도 살아야 되니까 고객에게 이런 상품도 팔아야 돼. 일단 네가 살아야 돼. 뭐 이딴 소리들 짓거리는 거지. 지점을 위해서 일단 넣고 그렇지. 언제 빼고. 그렇지. 일단 원수사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또 살아가야 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본사로부터 위로부터 쪼이고 까이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보험회사의 가장 위대한 용어 백투더 베이직 초심을 잃지 말자. 백투더 베이지. 우리 전화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백투더 퓨처 해라 퓨처. 그랬으면 좋겠다. 백투더 퓨처 그 주인공이 누구였지? 멜 깁슨?
빵 터져서 백투더퓨처 하니까 백투더퓨처에서 요번에 월드 시리즈가 2015년도 뉴욕 양키스가 4전 전승을 이긴다고 했었는데 졌죠. 그래서 예언은 예언으로 틀렸다. 몰라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시리즈는 누가 이겼냐? 한국 시리즈는 요번에 삼성 그 3명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바람에 소송 나간다 삼성한테. 조심하세요.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어쨌든 도박을 해서 퇴출당한 건 사실이니까 요번에 야구도 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제 미국을 이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어제 미국을 이겼어요. 바쁘다더니 할 거 다 하고. 요번에 그 삼성의 그 3명의 훌륭 선수. 아 됐어. 뭐 야구 시리즈 뭐. 아, 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설을 하려 그래. 뭐 됐어. 삼성은 팬이니까. 아니 뭐 그래 삼성 뭐 팬이든지 말든지. 소송 나간다고 삼성 씨 이렇게 하면. 아니 뭐 팬이든가 말든가 나는 혜태 타이거즈 팬이야. 현대 유니콘스. 그래. 그분은 야구를 한 10년간 안 보셨습니다. 청보 핀토스도 있었어 옛날에 태평양 돌피스. 그 태평양 돌피스가 지금 그만하자며. 뭐 어찌됐건 네. 뭐 그런 알았어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우리가 저희도 관리자지만 저희 앞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느끼는 바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영업을 시행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항상 주의 깊게 봐주면 좋겠어. 항상 뭐 걔네들 모여갖고 이상한 소리만 짓거린다가 아니라 모여서 하는 말을 들으면 배우실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다 내공들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저도 나름 내공이 있다고 뭐 생각하는 가장 사람입니다. 뛰어나죠. 가운데 앉은 건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죠. 그럼. 블로그 오늘 한번 얘기하시죠. 그 저기 뭐야 저 가면 쉽게. 화수분 씨가 그랬나? 화수분 씨가 좌금보 우성치 그 댓글 달았더라고요. 내가 봤을 좌금보 때 우성치. 한번 봐야겠어 승주를. 난 개인적으로 난 주성치 형님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좀 그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좌측에 앉았습니다. 내가 우측이네. 그 성치 작은보. 그때도 좌금보 우성치 아니었나? 아니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 네. 근데 왜 지금 우금보 그럼 좌성치인가?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일단은 본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네.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토크 형식으로 그냥 가볍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노무 컨셉보다 재무 설계 컨셉이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그 해보죠. 재무 설계하면은 느낌은 그래요. 내가 저는 손해보험 출신이에요. LIG 손해보험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LIG 손해보험에 처음 입사했을 때 배웠던 게 재무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주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재무 설계를 이제 매치고 다녔으니까 그 재무 설계의 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을 막 배웠었는데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재무 설계는 뭔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결국에 뭐야 저 변액하라는 얘기잖아. 변액하고 종금하고 연금 종신하고 연금하는 게 그러니까 너 얼마 써? 뭐 생활비가 얼마? 짜놓고 줄여보니까 30만 원 남네? 그랬더니 이거 종신해야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설계사들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재무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만 해도 좀 낯섰고 초반에는 정말 지인들 찾아가서 새로 사람을 뽑으면 프로세스가 저는 이제 ING 출신이었고 1년 지나면 생명보험 20% 100명 중에 20명이 채 안 남아요. 1년 지나면. 그 정도로 낮았던 이유가 지인들 찾아가서 종신이라던가 연금이라던가 밀어넣기 끼워넣기로 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간신히 하나 팔고 하니까 이게 소개가 나올 턱이 사실 없고 이거를 하다 보면 돈을 벌다가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나는 어디로 맡아왔고 누구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되어 있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런 거 보험하면서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험을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본인만의 개똥 철학이라도 좋으니까 보험에 대한 좀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한번 세팅되어지고 또 바뀌기도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어떤 학습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지지 않으면 멘탈적으로 좀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양주영 지점장님이 얘기한 대로 재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나 양주영 지점장 아니고 양주영 프리랜서로 불러. 양프리 양풀 좋다. 양프리 양프로. 양프로. 통일합시다. 이제 윌리엄 양프로 양프로. 뭔 프로죠 근데? 무슨 프로야? 저는 이제 마술사로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행복마술사를 쓰는 건 뭐 한 15년 넘게 됐고 그거는 썼습니다. 자, 어쨌든 취미생활로 마술을 하니까 어쨌든 좀 그래서 다음번엔 마술 할 거 준비해봐. 앉아서는 좀 그렇고 하려면 우리 또 프로는 돈을 바꿔야 되니까 아니 그럼 찍어줄게 저걸로 이렇게 쫙 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찍어줄게. 일단은 뭐 연말도 다가오고 안 그래도 마술 공연 의뢰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그건 논외로 치고 자 재무설계 다시 돌아오면 저는 생명보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해보험은 실비 빼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해보험 분들을 보면 그래? 네, 생명보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비 빼고 다 필요 없다 손해는. 아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손해보험 분들이 생각하는 보험은 생각하는 생명보험의 시각은 종신은 이거 사업비만 많이 드는 전혀 필요 없는 보험이고 변액은 SS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SS? 쓰레기 같은 보험이다. 그래서 더블 S? 더블 S 그래서 더블 S 보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나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CC라는 말 있잖아. CC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냐? 캠퍼스 커플 아니 캠퍼스 커플도 있고 거기까지. 아니 거기까지 예측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예측되는 게 있는데 나 얘기해야 돼 재무설계. 캠퍼스 침팬치도 있고 아 캠퍼스 침팬지 제가 ROTC 출신인데 그런 말이 ROTC가 뭐의 기수 줄임말인지 아냐? 얘기하시죠? ROTC 나온 김에. 저 38기 학번 38기 ROTC 출신인데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 선배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그 로타리 오리발 튀김센터? 로타리 오리발 튀김센터 그리고 그래 나는 그랬겠지 좀 자존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로마 올림픽 턱걸이 챔피언의 줄임말입니다 ROTC 반지는 어디 있어요 반지? 반지 잊어버렸어 ROTC인데 반지 잃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양세 반지는 있잖아. 휘양세에는 있어 잘 보관하고 있고. 참고로 미혼이십니다. 공개 구애 막 이런 거. 나이는 비밀이고. 막 이런 거. 구혼이지 무슨 구애야 네. 그래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그렇죠. 시비 빼곤 필요 없고 그 손해보험 설계사들은 종신은 SS 보험이다 변액은 SS다. 변액 종신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실 죽을 때까지 나이 80 먹으면 애가 50인데 종신보험이 뭐가 필요 있냐. 이게 무용지를 많이 한 걸 보고 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재무설계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AFPK나 CFP를 반드시 따서 해야 된다. 뭐 어떤 수많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재무설계하는 너는 도대체 제 자산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고객들이랑 지금 벌써 한 9년이라는 시간을 호흡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방향이다 방향. 재무설계는 결국 방향이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바뀌진 않지만 저를 만나시면 하루아침에 인생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세팅을 같이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시작할 거 시작하고 꿈을 가질 거 꿈을 갖고 방향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재무설계를 AP를 만나 우리가 AP를 하고 PC를 하는데 AP를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그 다음에 PC를 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 사람을 만나서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만나고 무언가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재무설계는 지금 와서 보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경험 재무설계 많이 나와요. 보험에서 해서 해주는 그것을 교과서로 이제 그렇죠. 훌륭해. 자 그래서 난 회색 문제야 눈표도 만들지 마. 그래서 슬슬 내 편으로 땡겨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경험도 같이 세팅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저는 그래요.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이제 저도 조직을 갖고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서 지금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소개 외에는 제가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만나는 사람이 이번 달에도 몇 명을 만났고 계약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없지만 없는 돈에도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위해서 하는 게 전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방향이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 나중에 그 라면 먹을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밥 먹지 말고 돈 떼서 지금도 라면 먹고 나중에도 라면 먹자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는 얘기를 하진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부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 72시간 내에 1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동의를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나이가 지금 현재 제가 만나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번 달에 변액하신 분 중에 60대 초반도 계셨는데. 그 왜 변액을 하는 거야? 60대 된 사람. 그분은 앞으로 10년 이상 일을 할 거래. 감리사라는 직업인데 감리사? 급여가 500이 넘어. 깜짝 놀랐어. 감리사 많이 벌지. 그래 몇 년간 공부를 하셔서 일을 못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감리가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거야? 그렇게 아니야 소방기사 감리. 그래. 그 건설에서 건물 소방기사. 지으면 가갖고 그거 감리단, 시공단 뭐 그거 하는 거야.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거 감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 뭐라 감별사. 감별사 그래. 자 어쨌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을 일시 쪽으로 뺐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세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하는데 자꾸 병아리 얘기하잖아. 야, 병아리는 90 먹어도 하겠다. 야. 병아리 감별하니까. 병아리가 그렇게 오래 못 살아. 뭐 감리사 따셨으니까 감별사 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병아리는 이거 손으로만 하면 되니까. 아니지 꼼꼼하면 알아. 눈이 침침한데 90 먹어서 어떻게 해 그걸. 그리고 500씩 못 벌 거 아니야. 벌지. 병아리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럼. 추천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지금 노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고객들이 혹은 우리 설계사님들이 제가 보니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당신은 고객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언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이네요. 내일 인천에서 재무설계 설계사들을 위한 강의 내일 올려야 되나?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보사모 카페, 오보야 카페에 제가 지금 공지를 올려놨고 지금 한 대략 어바웃 한 30명 정도 참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무료 강의입니다. 저기 좀 끊어서 미안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좀 같이 좀 그게 좀 가능한가? 어떻게? 당신도 강의하게? 필요하면. 어. 왜냐면은 기왕이면은 이 방송을 보시고 또는 공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건데. 깜짝으로 해. 게스트. 깜짝으로 해. 깜짝. 까메오. 까메오. 깜짝으로. 괜찮다. 좋다. 너도 편하게 오고 네. 하고 싶은 마음대로 얘기하고 하고. 그렇지. 예정된 게 아니니까. 시간만 딱 나한테 할당을 몇 분 줘.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예고를 하는 거야. 다음에 당신 강의할 땐 까메오로 얘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복면 강의를 하면 되겠다. 복면 강의. 답답할 거야. 숨쉬기. 그 노래하는 애들 답답하대 그거 쓰면. 자 어쨌든 내일 그러면 깜짝으로 3시부터 6시인데 몇 시부터 올 거야? 저는 내일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미리 다음부터. 우리끼리 스케줄 좀 오케이. 정한 다음에 내일은 그럼 일단 저 혼자 떠드는 걸로. 미리도 아니네. 뭐 미리 다 여기 방송 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다더라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뭐 후기들은 올라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강의를 참고하고. 부산 강의는 언제 가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알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니 그 고객 상담 블로그 올린 사람 때문에 한번 나도 가야 되니까. 그건 지내잖아. 그러니까 거기 옆이도만 지도 보니까. 그 배 타고 가면 금방인데 돌아가려면 한참 걸려 부산까지. 뭐 그분 보고 오시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뭔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알아 너? 알죠. 자 재무 설계는 결론입니다. 방향이다 방향. 그래서 그 방향을 같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같이 300을 벌어도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세인 사람 내 집인 사람 대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부인 사람 솔로인 사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 저는 혹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를 체크해 주는 거. 두 번째, 당신의 생각이 이런데 이거는 은행 상품과 보험 상품과 증권 상품, 이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의 세계 이 회사 중에 이런 상품들이 당신의 생각과 잘 부합된다 라고 던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택하는 거.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좀 비판적으로 한번 비판 한번 해봐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시. 비판. 좀 비판적으로 봐야지. 비판. 왜냐하면 당신이 비판하는 그것들을 고객이 또 비판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재무설계 프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뭐 시험에 들어. 우리는 지금 기본을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사실 기초를 이미 마스터가 되신 분들이겠지? 아까 백투더 베이징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되새김. 마스터 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막 보험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저도 뭐 우보야라든지 보사모라든지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GA 쪽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보험사에서 원수사에서 경력을 쌓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최근에는 그 GA 쪽으로 바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신입 네, 입사를 완전 신입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마술사가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 GA 쪽에서는 기본기에 관련된 트레이닝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 대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GA에서는 나는 처음에 원수사를 갔다가 GA를 가라고 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지, 습관. 맞습니다. GA가 습관이 원수사 가서 뭐 저기 뭐야 월말에 자뻑하는 습관 뭐 이런 거?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버텨라. 가장 좋은 제가 지극히 아니면 개인적인 실적 생각- 없어서 쪼들리면서 매니저한테 갈굼당하면서 버티는 그런 습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달 교육을 받고 출퇴근 습관과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만 쭉 보고 계약 하나도 안 하고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나오고 GA 가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좋은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위험한 발언이지. 뭐, 근데 뭐, 내가 뭐, 지금까지 해보니 근데 그런 GA의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형님 말한 대로 잡복 저도 이제 3W 하면서 잡복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스스로 저한테 위안을 해요. 이게 결국 날 위한 계약이고 끝까지 유지할 거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러가면 아 그때의 생각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내 계약을 할 때는 무리 없이 들어갔는데 내가 내 계약을 깨면 팀장, 지점장, 본부장 뭐 사유서도 써야 되고 이걸 왜 유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요즘은 굉장히 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25일 지나가면 잡벅이 안 되게끔 조치를 막아놓은 회사들도 있고 보통 잡벅을 많이 나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나를 위한 계약은 월 초에 진짜 이 회사 잘 한번 따져보고 충분히 고민해본 다음에 좀 한가한 월 초에 집중적으로 좀 보고 나서 날 위한 계약을 해야지 다음 달 급여를 위한 내 월말 혹은 이달 마감을 위한 잡벅은 사양해야 된다. 그럼 지금 마술사가 하는 얘기는 그 원수사에 가서 습관을 배워서 GA로 오라는 그런. 전 개인적으로 GA 열심히 하고 멀리 갈 사람은 GA가 맞다고 보는 이유는 그 원수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원수사에서 어느 정도 하시면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답답해함에도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거는 어떤 거냐면 좀 더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ING에 있었고 매트라이프에 있었는데 나는 다른 회사 증거 보면 그 회사 상품도 파고 물어보고 하는데 이 채널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회사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없어. 당신은 동부 출신이잖아. 동부는 한 1년 있었고요. 미래에셋 원수사에서는 3년 있었죠. 저는. 당신도 그랬어? 저요? 답답했어? 아니 저는 답답한 거 없었는데. 그러면 저 아니 그 답답한 시간 나보다 없는 거지. 아 그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한 뭐 8년 전, 9년 전 그 처음 보험회사 입사할 때였으니까는 지금하고는 그 정보에 그 유입되는 경로가 많이 채널이 다르죠. 지금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각 원수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알 수 다였지. 있는 정보가 그게 제한적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제한적이야. 지금도 매우 제한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GA 와서 그런지 너는. 이제 저기- 눈이 띄었어요 저는. 좀 내가 좀 비판적으로 그 이 방송에서 항상 좀 비판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해야 돼요. 내가 긍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색 분자로 딱 좋아. 자 좋게 표현합시다. 회색 분자보다 난 누구도 적을 만들지 알았어. 않아. 긍정적, 비판, 부정적, 중요. 그러니까 그렇지. 주로 내가 만나보는 사람 중에 이제 한국이래. 뭐라 그래야 돼? 원수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기 국내에 사는 이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교보생명 이 정도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FC입니다. 이 정도 분들 여기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계 회사 중에 좀 특히 그런 성향이 심한 게 매트라이프, ING, AIA는 그냥 저기 좀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고 프루덴셜, PCA도 좀 덜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제 프루덴셜, ING, 매트라이프 요 정도 그리고 삼성, 교보 정도 같은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우리 매트라이프는 그러니까 우리 ING는 우리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와 회사가 동일시되는 거야. 나와 삼성이 동일시되고 나와 교보가 동일시되고
마치 그 삼성을 욕하면 자기가 욕먹. 아 물론 애사심도 필요합니다. 물론 애사심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 회사 상품이 좋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더 포괄적으로 장점이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한데 단점을 자꾸 닫아버리다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막아버리게 돼요. 특히나 이 삼성 교보 그리고 ING, 매트라이프, 프루덴셜 이분들이 어떤 쉽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험에 근무했을 때 느꼈던 생명보험 회사들의 설계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점들이지. 그런 점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교육들을 초반에 많이 하잖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ING 출신이고 매트라이프 출신이니까 조금 이 얘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면 반대야 빨갱이들 모여갖고서는 맨날 그 말을 조심하라고 방송이라고. 아니 자. 빨갱이들 모여갖고 맨날 하는 것처럼 맨날 그 어떤 사진과 그림을 틀어놓고 쉽이 떨어질 만한 뭐 모든 원수사가 다 막 마찬가지죠. 방송 보면서 쌍시옷 막 날라고. 자, 다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거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트라이프나 ING를 다니면 우리 회사가 최고였지. 나도 매트라이프 다닐 때 우리 매트라이프 했고 ING 다닐 때 우리 ING를 했는데 우리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 사람들은 특히 뭐 어떤 게 있냐면 LIG 지금 KB로 바뀌었지만 손해보험 분들은 처음에 교육할 때부터 다른 회사랑 좀 비교를 하면서 교육을 하지만 생명보험은 특히 ING나 매트라이프나 좀 전에 말한 삼성이나 이런 교보는 전혀 다른 회사랑 비교를 안 해. 왜? 우리 회사가 최고니까. 한 달 내내 그 교육을 받고 딱 나와서 세상을 보고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아는 보험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막 전달하기 시작해. 근데 막 다른 회사 상품이랑 부딪혀. 상관없어. 왜? 우리 회사가 최고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게 약간의 그 회사에서 교육 자체를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좀 넓게 봐라.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고 더 넓게 봐야 되고 이것들이 회사가 당신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각 고객들이 당신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에게 이득이 될 건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은 회사가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울어주고 내가 같이 살아보는 것에서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상품도 달라지는 거고. 그게 굉장히 되게 맞는 말인데 너무 원리적인 말이고 다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 한 달 훅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업에 대한 템포를 늦춰지고 리듬을 잃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내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상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고객을 만나다가 우리 회사 상품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데 영업이 잠깐 멈추게 돼. 그 멈춘 과정에서 회사를 이직하거나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작하면 되고 혹은 다시 그 회사에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고 다시 결론하면 되는데 우리 회사 상품이 최고가 아닌가? 내가 고객한테 전달하는 걸 혹시 잘못되거나 나쁜 걸 전달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대부분 FC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죽어. 저기 지점장하고 매니저 문제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죽어.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매트라이프, 우리 ING 그래도 대부분 다 죽어. 그건 그렇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우리 드냐면 삼성 그래도 계속 삼성 욕해. 난 욕 안 해. 나는 어쨌든 보험을 10년 이상 한 사람을 일단 존중하고 보는 이유가 어쨌든 그 사람도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런 게 있는 거지. 당신도 경험, 노무 컨셉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딱 뛰어들었는데 대부분 다 굶어 죽잖아. 대부분 굶어 죽는 게 사실이고 강의를 들으시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팀 자체가 아예 노무로 컨셉을 정해놓고 명함도 또는 컨셉도 사진도 새로 찍고 야 우리는 지금 또 노무야 라고 해서 딱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실패하신 조직들도 한 저는 2개 있을 정도를 봤습니다. 난 더 많이 봤어. 다 굶어 죽더라고. 네. 대부분 다. 근데 그 굶어 죽는 이유를 오늘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야? 이건 노무가 진리야. 노무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난 노무가 진리야라고 생각한 적 아니 네가 좀 전에 그랬잖아. 그런 과정을 겪고 그렇게 배우고 아프고 뭐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게 진리가 아닌가 노무 컨셉으로 하다 이게 다가 아닌가 하고 딱 멈춰서 갖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그걸 또 하고 그거하고 좀 전에 얘기가 아니 그 얘기랑 다르지. 회사 얘기하다가 노무 얘기했잖아. 다른 거지. 나 술 먹어서 그래. 노무가 된다. 음주 방송인 걸 양해를.
제 화이트 와인은 지금 끝났고 지금 두 명은 흑맥주를 마시고 이런 거 올려놔도 돼요 이거? PPL 아니야? 아니야 기네스에서 협찬했어 이거 기네스에서. 이거 편의점에서 10,000원에 내기 이거 맞아. 편의점에서는요 이거만 보이면 저는 사재기를 합니다. 그 뉴스 보니까는 그 맥주 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캔맥주를 싸게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수입 맥주를. 이게 각각 사면 3,000원이 넘는 것 같더만 4개에 10,000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보면은 나는 사재기 해라. 2만 원, 3만 원씩 막 사. 사재기를 해서 한 20만 원인 줄 알았더니 2만 원, 4만 원. 그럼 없어. 일주일치 아니야 일주일치. 그지 일주일치. 시원한 게 냉장고에만 없겠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런 단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그거 얘기네. 그쵸. 거기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거나 혹은 누군가가 옆에 있기를 찾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혼자서는 내가 이 지금 혼돈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왜 안 되지 내가? 왜 내가 그래도 한때 500만 원, 1000만 원 벌었던 내가 왜 지금 월급은커녕 환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다시 한번 나는 이 보험을 사선에 대한 성장이 아니고 계단식의 성장을 보고 얘는 항상 말이 좀 어려워. 뭐가 어려워? 계단식 성장한다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고민하다가 쭉 한번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훅 끌어올리듯이 성장하는 게 보험이 필요하단 말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럼 형 같은 천재 말고 이분은 제가 별명을 천재라고 짓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아마 방송을 통해 좀 검증이 될 거고 그거 둘째치고 저처럼 평범하고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너 왜 이렇게 일만 해 일중독이야 이런 얘기를 보사모에 그 또- 매니저 개미 있는데 이 개미처럼 어쨌든 일개미 형님과는 무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어쨌든 참 일만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너 엊그저께 당구장에서 6시간 동안 당구 쳤잖아. 뭐 일만 해. 그거는 진짜 오래간만이야. 뭐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지난번에도 나랑 당구 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벌구냐 벌구? 한 게임 벌리면 구라? 뻥구 2만 뻥끗하는 거. 좋다 이런 거. 자, 전 개인적으로 당구는 300 칩니다. 당구 좋아합니다. 진짜 잘. 한 2년간 안 치다가 최근에 좀 마음 맞는 사람들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대부분 없더라. 없죠. 그래서 점프업을 못하더라. 계단식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더라 그 얘긴데 이 방송에서 점프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금씩. 제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불특정 우리 다수의 우리 설계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하게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재무 설계 아니 그 좀 이따 얘기해. 그렇지. 우리 너무 이 얘기할 때가 됐어 우리. 잠깐 일어났다 앉아. 됐어. 안 터지? 어차피 다 나왔어요. 공산당 방송 같잖아.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집이라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자다 있나 가지고. 그 노무 컨셉을 처음부터 했어요? 너무 컨셉은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미래 세대에서 3년 동안 1년 FC하고 2년 매니저 생활하다가 서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서프라임. 네, 서브프라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서프라임이라 그랬어. 그때는 이제 미래에셋 컨셉이 그 SK생명을 미래에셋 인수를 하면서 FP 분들한테 이제 변해가고 펀드를 그렇게 이제 컨셉을 시작한 그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기에 제가 거기를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저희 팀의 컨셉은 펀드하고 변액이 세트였단 말이죠. 근데 다른 조직,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액이든 종신이든 암이든 골고루 이렇게 세트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희 팀은 유별나게 어쨌든 컨셉만 잡아가지고 이게 발목을 잡은 거죠. 그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펀드하고 변액이 무너지면서 저희 조짐 지점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2008년 금융위기 있기 전에 입사를 해서 다른 팀과 달리 투자와 어떤 이제 변액 관련되는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다 같이 와르르 그렇죠. 무너졌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게 굉장히 호재였지만 서프라임 이후에 굉장히 발목을 잡게 된 케이스. 그래서 보험회사를 좀 그만둬야 되나까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뭐 펀드하고 변액만 팔았으니까는 이제 보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반쪽짜리 보험 설계사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컨셉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생각 들기 전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컨셉으로 영업을 하더라 이런 소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내가 먼저 가기 전에. 근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그 회사를 입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GA로 이동을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네. 거기서부터 한 5년 오래 했네요. 너무 그러면. 2008년부터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했으면. 한 2009년 말 정도서부터 그럼 9, 10, 11, 12, 13, 14, 15. 와, 한 6, 7년. 6년, 7년 정도 했죠. 너무 컨셉으로.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네. 노무 컨셉 하면 다 죽는 사람만 봤다며. 여기 6, 7년간 노무로 먹고 아니 다 죽는 건 아니고 재무설계도 잘하는 사람도 봤고 그렇죠. 노무도 잘하는 사람도 봤는데 양쪽이 이제 재무설계도 잘된 케이스, 노무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 뭐 그런. 그러니까 저도 뭐 노무 하신다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실제 계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진짜 계약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배울 게 참 많은 친구입니다. 계약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것들이 꾸준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렇지, 농구를 꾸준히. 하느냐 못하느냐. 예, 참. 결국 노무도 내 지인 찾아가서 노무 계약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 타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노무 컨셉이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컨셉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확 높이고 이 컨셉이면 나한테 다 된다. 난 그런 환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상들이 모든 걸 망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 컨셉은 보험으로 다시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암보험, 변액보험, 무슨 보험 이렇게 있는 것에 이 노무라는 내가 그 영업 툴 고객 앞에 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하나를 더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좀 많이 좀. 그러니까 기존에는 손해보험 설계사 같으면 이제 화재보험만 했었는데 그때 화재보험 얘기 말고 노무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변액보험만 팔았는데 그 변액보험에 자리 안 먹힐 때 노무 컨셉을 하나 플러스 할 수 있다. 뭐 그렇지요. 이런 네.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런 거지. 뭐 상담 스킬이 있으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고 곱하기가 되는데 어차피 뭐 화제가 됐던 생명이 됐던 기본적으로 전혀 이제 뭔가 상담에 대해서 본인만의 프로세스가 장착이 안 되어 있으면 노무라는 무기가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게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보험에 이제 새로 그 GA 쪽으로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블로그든 세무든 절세든 노무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겉멋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방송 컨셉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마술사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기본기들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 상태고 몸의 애티튜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충분히 된 상태에서 노무라는 스킬이 장착이 되면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노무가 나는 그동안에 이게 안 됐는데 노무를 컨셉을 장착을 하면 난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환상은 절대로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TA하고 전단하고 개척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무로? 제가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그게 기본이 그게 아니야. 마인드라 보면은 굳이 노무를 안 하더라도 개인 영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굳이 안 하더라도. 근데 구찌가 좀 크잖아, 노무는. 근데 이제 구찌가 큰 5만 원, 10만 원은 없을 거 아니야, 노무게. 5만 원, 10만 원 하죠. 그러니까는 기본이 된 상태에서 재무설계는 그런 5만 원, 10만 원 있냐? 있지. 왜냐면 재무설계가 보장성 보험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이 된 상태에서 노무가 트레이닝 되면은 굉장히 좀 그 고액 계약으로 가는데 그 고능률 FC로 가는데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본인 수준이 지금 너무 교육을 받았을 때 네. 초반에 했던 수준 이 자식이 있지 초반에 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더 발전했어요? 교육 수준이요? 아니 본인의 그 노무 수준, 지적 수준. 노무의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알지, 쉽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노동 법전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한계는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어떤 수준을 감히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업을 하니까 뭐 문제 없다라 요 수준까지 왔을 때는 한 1년 했어요? 공부? 아니요. 공부는 계속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노동법은 법은 매년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인천에서는 내가 너무 제일 잘한다 일단. 서울은 좀 그것도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5년에서 6년간의 그 다양한 사업장의 경험들은 예를 들어 2, 3년 노무 영업 하신 분들은 가질 수 없는 경험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무적인 지식 수준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어떤 그 경험치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변수가 나을 수 있다. 많으니까. 그렇죠. 교과서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사적인 얘기, 좀 번외 얘기지만은 저한테 너무 클로저잉을 배우고 싶다고 3개월을 쫓아다니신 그 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보험 쪽에서도 뭐 MDRT도 하시고 나름 그 영향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당신은 보험에 있지 않아? 아니 저도 보험에 있죠. 보험에서 MDRT 하는 거 뭐야? MDRT는 뭔가요? MDRT는 밀리언 달러 밀리언 라운드 달러, 테이블. 그 네. 밀리언 달러 얼마 안 되잖아. 아, 100만 불 해봐야 뭐 얼마 돼. 얼마 안 해요. 어쨌든 그분이 그 원수사에 있다가 GA로 이동을 하면서 저를 3개월을 갖다가 클로징을 쫓아다니신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걸 3개월간 따라하고 알고 있죠. 있다. 그런데 뭘 쫓아다니셨냐면 약속 잡고 이런 거 안 안 쫓아다니고 먹어. 그 팀원분들이 약속을 잡으면 클로징 하는 거를 3개월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냐면은 결국엔 그만두셨어요. 왜? 노무와 관련된 기본 그 법률 지식이라든지 이런 큰 틀은 같지만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오는 질문해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갈 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지. 근데 그분의 성향은 아 나는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나는 가서 말을 안 하는 성격이야.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갈 때마다 이거 틀려지니까 결국엔 이제 그만두신 거죠. 가장 큰 이슈는 노무에서 퇴직금인가요? 부당해고? 그 예전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그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큰 이슈는 예전에는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분쟁거리 한 7, 80%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많이 그 노동과 관련된 그 지식들이 계몽이 된 상태라서 종사자도 그렇고 대표자도 그렇고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근로계약서 미체결, 노동과 관련된 처우, 부당해고, 시간 외수당, 그죠? 이런 것들이 노동부의 진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또 이제 각종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강의 때 얘기하는 거지만은 30인 이상 넘어가는 저는 뭐 중견 이상 또는 뭐 30 이상 가는 규모 있는 사업장보다는 오히려 20인 미만의 10인 전후 사업장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서 오히려 노무 분쟁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추세가 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30인 이상이면 제조업이든 뭐든 뭐 노무 관련 있겠죠? 전문 다 관련. 직원이 이미 있어요.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젊은 인력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미 노무법인과 이제 제휴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받고 새로 뭔가 가게를 오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업을 하시고 또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그 병원이든 일반 무슨 뭐 식당이든 운영을 하시면 각 소속된 연합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는 분기별 최소 연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을 연합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요. 강연을. 이런 거 그러면 그쵸. 하셔라. 세무사님, 노무사님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길을 한번 갔다 오면은 아 우리는 이제 이거 준비해야겠다. 뭐 세무조사 준비해야겠다. 뭐 근로계약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니즈는 충분히 다 생겨요. 근데 막상 전화해서 뭐 그때 강의해 주셨던 노무사님이시죠? 우리 이번에 그 강의 듣고 나서 뭐 규정집을 세팅받거나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견적을 받아보면 이제 입이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죠. 뭐 한 몇백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쵸. 입이 이렇게 비싸서? 네 비싸서. 그러니까는 10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르는 게 사실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제가 노무사가 아니고 각 노무법인마다 세팅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인 기준으로 봤을 때 500 전후 또는 100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런 세팅을 필요는 해야겠고 그런데 나는 5년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실 나한테 그런 일은 발생되지는 않았고 갑자기 이 돈을 페이를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업주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화법이죠. 거들처리고.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강제금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사실은 2012년도서부터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게 의무합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1인 이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무나 강제나 뭐. 그런데 이제 법이 조금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년서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서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하향. 내려간다. 그렇죠. 300인 이상 사업장서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강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향후 2022년까지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부 다 이제 확대 적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든 퇴직금 연금 제도든 둘 중 하나의 제도는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될 게 한 5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기간. 그럼 노무 컨셉 영업의 시한부 인생은 5년이네.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비슷한 사례로 어떤 그 특정 직군이 있었는데 거기는 퇴직금 세일즈를 하다가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굶어 죽어야죠. 어린이집? 네. 뭐 특정 직구는 왜 얘기해? 어린이집 그래 뭐. 효사랑 막 노인복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을 그만뒀냐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그 어린이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그만뒀냐? 아니거든요. 그 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노무 컨셉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기도 하지만 사업장을 관리를 해주면서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개인 재무 설계 해주면 돼요. 그렇지. 그렇죠? 노무 컨셉으로 접근했지만은 개인 재무 설계 해주면 되고, 자, 그 대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우리는 퇴직금을 받아서 우리 수익 구조를 만들던 흥분하지 마. 네네. 속이 좋은데 왜 그래? 잘 이 보세요. 친구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할 얘기는 딱딱 하는 친구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우리의 수익 구조를 만들던 종사자들한테 재무 설계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던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함이 목적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5명인데서 퇴직금을 보통 뭐 50만 원,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자, 그거랑 종사자들한테 5명한테 브리핑을 하고 개인적으로 재무 설계를 한 다음에 연금 30, 종신 20, 실비 10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받아봐요. 어떤 게 더 사이즈가 클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대표님, 당신네 사업장에서 세팅 받으려고 하면은 세팅비가 뭐 500에서 뭐 얼마씩 드는데 대신에 종사자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근로계약서도 써주고 뭐 1대1로 뭐 개인 재무 설계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나면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가급적이면 무료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편집 안 되나? 어쨌든 나쁘지 이런, 않아요. 그쵸? 이런 컨셉으로도 충분히 노무 컨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첨언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한테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이왕 자주 바뀌는 것보다 그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대표님이 주시는 그 월급을 가지고 따박따박 잘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 친구의 재무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친구가 아무래도 회사를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는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런 재무설계 강의도 이렇게 특강처럼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해준다.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장을 들어가서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한 노크 진입이 굉장히 좀 용이하기도 하다. 노무 컨셉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자의 영역인 거잖아. 그 노무사라는 그 사자의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노무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노무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너무 문제가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너무 많이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노무사들에게 토스를 한다든지 협약된 어떤 그것에서 뭐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도 내가 아까 써준다고 표현을 해서 오해할까봐 네. 내가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절차들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업주가 다 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대행. 그렇죠. 여기서 잠깐 좀 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노무사법 위반이 몇 가지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법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는지 여부, 수임의 여부와 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이 이런 그 법적인 부분을 그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썼을 경우에 이제 노무사법 위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거를 저희가 받고 설명해 주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무사와 뭐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행, 뭐 일종의 사무장 역할? 뭐 그렇게도 뭐 그렇게 표현이 해도 가능하겠죠. 되겠네. 일종의 사무장 역할. 오늘 블로그도 간단히 좀 접어 짚어주시죠. 블로그? 그러니까 오늘까지 파일럿 방송이고 본방은 다음부터 하면 재무설계 이제 노무 블로그도 간단히 접어. 나 블로그 하는 사람이야? 아니 블로그를 저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블로그도 하는 사람이죠. 결국에 이제 그 재무설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컨셉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컨셉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컨셉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컨셉은 어떤 걸 얹어가느냐의 차이지, 그 자동차에서 엔진과 각종 구동장치가 다 갖춰지고 그 위에 뚜껑을 엎었을 때 포르쉐가 되고 그 위에 뚜껑을 엎었을 때 뭐 람보르기니가 되고 뭐 이런 껍데기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본질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재무설계도 저건 그렇고, 동의해요, 저는. 재무설계도 그렇고, 뭐 노무도 그렇고, 그 위에 껍데기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본기 부분이잖아. 기본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시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고객들을 만나서 무엇인가 하고 수많은 고객들에게 소개를 받고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했던 그 고객이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만족된 가운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신입 강의를 할 때 항상 했던 얘기,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제 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얘기 첫 번째 기존에 배웠던 건 다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으니까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두뇌를 초기화하고 그것들을 얹을 베이스를 다시 구축하자. 그게 기본인데 아까부터 얘기한 그 백투더 베이직에 대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기본은 보험 영업의 솔루션, 보험 영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질문,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1년 후에 다시 결혼한다고 생각해라. 당신이 결혼을 한 사람이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1년 후에 결혼한다고 생각해라. 지금 오늘 2015년 10월 22일? 11월 22일. 11월 22일입니다. 그럼 1년 후면 2016년 11월 22일 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혼식장 하객으로 내 하객으로만 내 어머니, 아버지, 뭐 신부의 어머니, 배우자. 아버지, 뭐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뭐 이런 배우자의 하객들 말고 순수한 내 하객으로만 딱 500명이 오게 만들어 보자. 500명이 오게 하자. 이것이 지금부터 이것을 풀어가는 숙제가 보험 영업을 성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숙제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만큼 영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영업은 자동차 영업이든 보험 영업이든 또는 공부든 무엇이든 어떤 기저에 흐르는 그 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 도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은 어디에 적용해도 다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그것이 보험 영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해도 보험 영업에 실패해도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보험 영업에 실패하면 주변 인간관계도 다 정리가 되고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험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 창피해서 또 연락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 고객들한테. 내가 그 나를 보고 가입해 준 사람들을 배반한 것 같고 뭐 이런 원수사에서 교육할 때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기회에 네 인간관계를 정리 한번 해보자. 아이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병신들.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락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 그럼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막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 FP 분한테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잖아요. 괜히 애꿎은 아니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나 결혼해 1년 후에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난 안 하지. 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화 오면은 뭐 3가지 중에 하나냐? 매니저가 아니 돈 빌려달라, 경조사 있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들어간 거야. 뜬금없이 전화 오면 보험회사 들어가고 처음에 뭐 그런 얘기만 비슷하게 한 5년 1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그리고 뭐 특별히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전화해. 아 친구야 뭐 나 1년 후에 결혼한다. 그 얘기 할 거야? 그 얘기 할 거야? 왜 보험회사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보험회사에 적혀준 한 달짜리 교육 받을 때 RP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구야 내가 보험회사에 어느 들어가서 회사입니까 거기 어느 회사야? 다 대부분 다 적혀 있어. 그거.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다 적혀 있어. 너무 경력으로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야 내가 저 보험회사 들어와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 뭐 보이긴 뭘 보여. 뭐 처음에 카레에 있어 뭐 그 직종이 무엇이든 전문 직종에 딱 들어가갖고 한 달 됐어. 한 달 됐는데 마치 그것이 전문가인 양 자기가 모든 걸 다 깨우친 양 보면은 그래 해봐. 그 40년 50년 보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친구야 내가 가보니까 다르다. 다르게 뭘 달라.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원론적인 틀에 갇히면 안 된다. 그것들에 갇히는 게 어찌 보면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비판적으로 보면 보험회사든 매니저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빨리빨리 순환되게 하는 거지. 더 많은 사람을 리크루팅을 해서 빨리빨리 순환되게 하고 그 사람 버리고. 어차피 당신이 입사하면 또 당신의 지인은 당신한테 보험을 들거든. 당신이 입사하면 또 당신의 지인은 당신한테 보험을 들거든. 기존 보험 깨고. 그렇지. 그거를 뭐 사업비만 빼먹고 돌아가도 되는 거야. 보험회사들이 뭐 빨대 쪽. 세상에서 FC의 급여를 위해서 최선을 보험회사들이 건물들이 왜 그렇게 올라가겠어? 그거 다 구라야 구라.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당하면 안 된다. 당하면 안 된다고 보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살고 내 목도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내 고객도 정말 챙겨줘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질문, 이 방송의 질문은 일주일 후가 다시 재촬영이 될지 3일 후가 재촬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보험 영업의 성공 키워드 중에 하나는 1년 후에 결혼하고 내 하객으로만 500명이 오게 한다. 그 미션을 성공하는 사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미션을 지금 성공한 사람은 보험 영업을 지금 바로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객으로 오진 않아. 안다고 해서 하객으로 오진 않아요. 맞잖아요. 1년 동안은 계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없고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솔루션이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보험 영업에 성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얘기를 하면 온라인 마케팅이 참 핫하죠. 참 핫해요. 강사들도 많고 알려주는 사람도 많고 카더라도 많고 뭐 그런데 저도 역시도 카더라지만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블로그로 영업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작년 12월이었나? 11월이었나? 11월 아무튼 작년 10월 이후에 보상을 하는 커뮤니티에 제가 처음 가입했어요. 처음. 얼마 안 됐네요. 보성은. 비슷한 시기 같은데 그쵸? 나는 작년 10월 이후 10월인지 11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때도 스텝이었는데. 그치. 난 형님이랑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보사모라는 커뮤니티에 처음 가입을 했는데 도대체 뭐하고 노나 볼까 애들?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 영업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마케팅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고 그까이 거 그냥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강의할 때 가끔 얘기하지만 난 2천만 원 밑으로 그 급여가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새로운 영업 툴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노무 영업도 난 뭐 관심도 없었고 재무설계 이딴 것도 관심도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내 하객으로 5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고 2000명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관심도 없어.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노니?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 여기에 온라인 영업도 있고 재무설계도 있고 또 그 노무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개척도 있고. 근데 저는 개척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파봐서 이건 좀 거품이었구나 이렇게 파악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고 또 겉멋에 들어서 의시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혹자들은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거 아니지. 강하게 살아남아야지. 그렇지. 강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거지. 강하게 살아남고 그것이 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하길 원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검증해 보면서 내가 보사모에서 첫 번째 들은 강의가 변액 강의. 당신 그 강의였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앉아갖고 겁나 뭐라 그랬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거 맞아? 이러면서 저 사람 뭐지? 아무튼 그 강의를 듣고 그 윌리엄의 강의 말고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있었죠. 메가에 계셨던 그 모 지점장 분이셨는데 그 동부금융 그 바로 옆에서 했던 뭐 얘기하지 말고 있어요. 예. 그때 그 강의를 우리 일개미님과 같이 가서 이제 뻘뻘뻘 가서 얘기를 들었었죠. 강의 들었었죠.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신기하다기보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봤어요. 블로그 영업도 온라인 마케팅도 다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좀 바꿔먹은 게 뭐냐면 나처럼 복제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재무설계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노무 컨셉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 모든 컨셉을 아울러서 내가 하는 나팔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이게 온라인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은 분명히 형은 양풀이는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누구나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고 싶지만 다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보다 일도 조금 하는데 짜증나 보면 나는 몹시 택도 조그맣지. 없는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다 같이 아울러서 하나 묶어서 갔으면 노무 얘기를 할 때 블로그에 내가 이빨을 까면 노무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빨을 깔 수가 있고 재무설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뭐 투자 이런 그 수많은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이빨을 세게 깔 수 있더라. 내 얘기를 하더라도 훨씬 더 세게 이빨을 깔 수 있더라. 그렇지. 기본적으로 경험과 기본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를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작년 12월 달도 아니고 저는 올해 2015년 2월 달에 첫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2월 달에 첫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2월 달에 첫 블로그를 했던 게 블로그가 2개가 저품질이라는 걸 3페이지 저품질이라는 걸 맞아보면서 이제 세 번째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카더라 하던 걸 모두 다 시험해 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다 하고 정리를 쫙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정리된 걸 나도 카더라인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죠. 여기 케이스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앞으로 알려줄 거고 주변에 이제 케이스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 사례가 안 생기니까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굳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무 스킬이 굉장히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재무설계 스킬이 굉장히 고급 스킬이라고 하고 마치 개척하면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것이 아니었다. 블로그조차도 사실은 좆도 아니었다. 언어수가 말은 좀. 언어수잖아. 남자만 보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여성 유저도 있기 때문에. 유저 시청자. 아무튼 네. 정말 좆도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재무설계와 노무 컨셉과 나의 기본기와 마찬가지 약간의 성실성과 약간의 방향성만 갖고 가면 꾸준한 그래, 센스. 약간의 성실함과 약간의 꾸준함만 있으면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그 이상의 것은 뚜껑을 무엇을 얹느냐의 차이였다. 첨언을 하면 센스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약간의 성실성은 무조건 필요한데 센스가 없는 분들은 조금 저같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센스를 내가 알려줘서 한 달도 안 돼서 최적화 됐잖아. 난 55일 걸렸지. 아니 그 새로 그렇죠 55일 걸렸어. 55일 걸렸지. 야, 그러니까 55일 걸렸어. 됐잖아. 55일 만에 최적화 됐지. 됐잖아. 남들은 한 달 만에 하는데 센스 있는 사람. 아니 그거 아니야. 한 달 만에 되는 건 거의 없어. 대부분 다 2달 이상이라고 2달 정도로 보면 되고 그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업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 보험 설계사들도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특이하다. 좀 특이하게 최적화 과정을 밟아간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연구도 해봤는데 그 보사모에서 그 블로그 강의 하시는 분 있죠? 있죠. 로지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자기의 노하우가 거기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화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내가 깔 수는 없지만 나는 연구를 했으니까 깔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방법, 그분이 하는 방법은 좀 독특하긴 하다.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일종의 약간의 그 센스 그리고 그분도 계속 글을 올려야 하는 약간의 그 성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제 별게 없다. 근데 그 약간의 성실성과 약간의 센스는 말해주면 알아 그냥. 근데 대부분의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그 노하우를 얘기하지 않아. 마치 대단한 것인 것 마냥 감추고 있지만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 그거를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겠어요. 아까 기본기에 대한 질문이 1년 후에 결혼한다? 요 내용 정도였죠. 근데 블로그에 대한 그것은 블로그를 탁 내가 클릭해서 만드는 그 순간이 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로그는 사람이다. 블로그는 사람이다. 내가 느낀 한마디는 그거예요. 블로그는 사람이다. 이것을 애를 처음에 낳았을 때 그 애가 성장해가는 과정과 블로그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유사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키워봤는데 어떻게 알죠? 그냥 나는 그냥 책으로 봤어. 책으로 봤어. 아이를 책으로 키웠어요? 책으로 봤어. 그리고 뭐 일종의 카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과정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과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털어 나갈 것이고 노무 컨셉, 제목 컨셉 이런 것들 다 가져갈 거예요. 오늘 뭐 또 이 두 번째 파일럿 방송이니까 이 오늘 녹음 상태나 녹화 상태를 보고 다음번에는 뭐 핀 마이크를 살지 마이크를 가져다 놓고 할지 뭐 어떤 부분을 할지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피부도 좀 이쁘게 나오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뭐 불러? 아니 조명으로 되게 커버 안 될까? 아니 이 방송 기본적으로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근데 조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안경을 썼잖아. 응. 조명이 받으면 반사가 돼 조명이. 수술하시죠 라식? 근데 선글라스 끼고 할까? 저게 뭐지? 그 FP 클라우드 그대도 저기 녹화 촬영하잖아. 근데 그 촬영본이 나온 거 보니까 피부가 다르던데. 그거는 이거 하잖아 이거를. 안 했어. 안 했어요. 쌩얼이야. 아니 그건 카메라 문제 같다. 조명과 카메라가 대박이 완전 하얘잖아 거기는. 거기 그 혹시 그 이거 편집 프로그램 중에 그 뽀샤시 그런 거 기능?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다가 실제 강의에서 만나면은 저기 사람들 실망해. 이런 개차반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욕도 막 하면서 아 원래 저 새끼들은 저랬으니까. 저희가 무슨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희가 같이 묻어갈래. 제 닉네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윌리엄입니다. 백작인가? 뭐였지? 아 몰라 그냥 고품격이야 이러고 있지만 고 퀄리티. 윌리엄 하면 옛날에 봉숭아학당에 나오는 나가 있어 얘가 생각나 나는. 걔가 윌리엄이었나? 그럼 세바스찬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네 세바스찬이네. 저는 어쨌든 자 블로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FC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험 일을 하는 이상 내 보험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일 중에 돈이 들고 도움이 되는 일은 고민해보고 하는데 돈이 안 들고 도움되는 일은 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였고 사실 2달 만이가 아니고 석 달, 넉 달, 5달 만에 최적화되면 어때요? 그때 도움이 되면 어때요? 당장 내가 시작해서 2달 뒤에 먹거리가 생긴다라는. 아니 근데 블로그 하는데 하루에 저기 뭐야 30분도 안 걸려. 그건 좀 익숙해지고 나서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저는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1시간은 걸려요. 하루에 조금 저도 이제는 30분도 안 걸리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뭔가 먹거리. 아니 넌 좀 멍청해서 그래.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더 많아. 아니 평균적으로 이 친구가요 평균 이하예요. 제가 봤을 때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력은 사람들은- 평균 이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열심히 하면서 못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진 않아. 알았어요. 자 보는 사람도 있잖아. 내 이미지도 있어. 못하진 않아. 잘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돈이 안 들어 네이버 아이디 만드는데 그거 몇 분 안 걸리니까 해보고 일단 시작해보셔라. 시작해보셔야 우리 방송 보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블로그 100만 원씩 주고 강의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블로그 강의 들으러 다니지 마시고 100만 원 주고 바로 전화 오겠는데. 그냥 최적화된 블로그 하나 사세요. 한 3개 사죠? 100만 원 받고? 네. 카페. 카페? 카페는 카페는 검색 최적화된 애는 30만 원이면 사.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금액 막 얘기해도 되는데? 뭐 상관이야. 검색 최적화. 그러니까 카페 지하경제라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마켓. 카페도 검색 최적화가 돼요. 통합 노출이 되면서 검색 최적화가 된 카페는 근데 카페는 내 아이디도 최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고 테스트 몇 개 해봐야 돼. 검색 최적화가 된 아이디는 좀 잘 고르면 30만 원에도 살 수 있고 블로그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쓸만하게 최적화된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들어 다니지 말고 그냥 블로그 한 달 쓰고 버릴 거면 그냥 그 100만 원짜리 블로그 하나 사세요. 근데 블로그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사더라도 유지해야 되니까 최적화된 걸. 그렇지. 그리고 최적화된 게 저품질 되면 그 최적화된 걸 쓰는 동안에 하나를 키워서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블로그 하시는 분들 세컨드 블로그, 서드 블로그 하는데 저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전 블로그로 안보험, 종신보험, 실비보험, DB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 최근에 노무 올려서 노무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무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토스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저희 팀의 신입 나 잘렸으니까 신입 내 팀은 아니네. 포괄적인 제 영향력을 미래에 함께할
그 제가 구축한 팀들은 블로그 영업만 하는 친구들도 지금 다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 노하우를 알려주면 누군가 다 따라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 왜냐하면 약간의 성실도와 그것들이 있어야 되기 약간의 때문에. 센스와. 근데 그런 것들을 감출 필요도 없고 하나씩 하나씩 까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오프해서 뭐 공개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가 있을 수. 일요일인 오늘도 오늘 포스팅 하나 하고 아까 뭐였지? 매일매일 하니까 오더라고. 그거 저 오늘 그 팀블로그에 그 우리 그 최진환 본부장님 팀블로그에 변동성 완화 장치. 주식하시는 분들 제 고객 중에 질문이 들어와서 변동성 완화 장치 제가 그거 오늘 포스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블로그에 그 우리 본부장님 팀블로그에 우리 윌리엄 리크루팅 글 하나 올렸어요. 전주 GA, 전주 보험설계사, 전주 보험대리점, 전주 글로벌 금융 판매 다 올렸는데 다 최상위 노출이었어요. 전주 보험. 그 팀 블로그 형님이 만든 그 블로그가 워낙 훌륭한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에 노무 조직이 한 조직을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그 조직이 조금 더 커져야 하니까. 마찬가지 이 두 분은 지역별로 이제 그 팀을 세팅하고 키우실 분들이라서 더 커지는데 그런 리크루팅 글도 그렇고 이제 이런 노하우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노무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소호 본부장 조직이 있으면 최진환 본부장님이 가갖고 뒤에 기획이긴 하지만 가서 아낌없이 회사 도와주고, 상관없이 여기 조직이 있으면 아낌없이 가서 도와주고 그럴 거니까 뭐 혹시나 이런 거 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 한번 하셔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전화번호 몇 번이요? 7148-0127. 7148-0127? 네. 저는 3049-308입니다. 3082 성공을 빨리 하는 번호. 장명 받은 번호. 저 강의 안 들으신 분, 뭐 저랑 또 연이 없으신 분이라고 상관없이 네이버에 이서우 치면 나오고요. 네이버에 최진환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양주영 치면 나와요? 몰라? 네, 이서우까지 확인해봤는데 나 나와? 나와. 나 검색하면 이소우 돌잔치 뭐 이런 거 백일잔치 이런 거 아니야, 이서우 노무 막 이런 거 해봤구나. 저도 최진환 치면 막 변액 강의, 재무절 강의에서 나오고. 자, 앞으로 이제 그 파일럿 방송을 오늘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진짜로 그달 있었던 그 주 있었던 이슈부터 해서 너무 컨텐츠 잡고. 컨텐츠 잡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네, 본방은 몇 분인가요?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시간은 상관없어. 들어서 도움되고 재밌으면 되지 뭐. 오케이.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긴거 같진 않아요. 길어서 거의 1시간 한거 한 시간 차 빼고 그것까지 합산할 거잖아. 아니 나 술 먹어서 근데 괜찮아. 뭘 술 먹어도 괜찮아. 1시간 했어. 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재무설계 노무구 재원 기본기에 대한 부분이고 온라인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무사가 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CFP가 돼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세무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업자가 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3W를 200주를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저는 3W를 세본 적도 없어요. 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노하우, 먹고 살 수 있는 노하우들을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씩 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글로도 올려주시고, 또 각자 전화번호 깠으니까 전화번호로도 물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배가 고파서 지금 9시네요. 뭐 시켜 먹어야죠. 뭐야? 여기 바베큐 족발 괜찮아. 바베큐 족발? 네. 족발인데 바베큐가 돼. 있어. 아 그래? 난 술 먹었는데 바베큐 족발 안주만 먹어야겠다. 자, 일단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주에 다음 주에 만나야 하는 거네. 바이자이젠. 이거 내일 강의 올라갈 거지. 내일 강의 올라가니까. 자, 누가 올릴 건데? 형이 올릴 내가 올릴 거야. 내일 오전에 올릴 거니까 내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합시다. 편집해서 올려요. 매주 주말에 찍어서 매주 월요일 날 올리는 걸로. 뭔가 하루만 편집이- 고정적인 시정 나 편집 안 하잖아. 앞에 이상한 거 있고 말잖아. 인트로밖에 안 하잖아. 인트로도 뭐 처음 힘들지 뭐. 자,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그간에 이제 윌리엄이나 마술사가 강의하는 것들 그 한번 찍어서 풀 세팅으로 올릴지 못하더라도 끝나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내일 강의하는 건 뭐 한번 지켜볼게요. 뭘 지켜봐.
어떻게 할지. 뭐 찍을 어찌됐건 수도 뭐 있고 안 그런 찍을 것도 수도 있고 아직 모르니까. 이거 필요하게 되면 뭐 손해사정인도 앉혀놓고 뭐 필요하게 되면 게스트도 좀 아 게스트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하세요. 3명 중에 아무나 한 명한테 내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안 깠어. 나 전화 받기 귀찮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아까. 그럴 것 같아갖고 뭐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둘한테 전화하세요. 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끝낸다고 하면 끝내야 돼. 계속 길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우리 끝냅시다. 아니 방송 이름은 이제 가칭이지. 가칭. 가칭. 어쩌다 보험인. 어쩌다 어쩌다 너무 컨셉. 어쩌다 재무설계. 변액이 하나. 재무설계 플러스 변액. 어쩌다 변해. 그렇지 그래서 변액. 저는 그 오늘의 말씀까지. 오늘 다음번에 오늘의 말씀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 파일럿 방송이긴 하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진짜 재밌게 고생했을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저기